태국 현대사 격동의 25년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부터 현재까지.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1997년. 이야기는 1997년 여름 태국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태국은 아시아의 4마리 용을 뒤쫓는 유망한 신흥 공업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해외 자본 유치와 부동산 버블이 태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1997년 7월 2일 태국 정부가 외환 보유고 고갈로 인해 더 이상 환율을 지탱할 수 없게 되자 바트화의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로 전환합니다. 이 조치는 태국 화폐인 바트화의 폭락을 초래했고, 이는 순식간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며 아시아 금융위기라는 대재앙의 시발점이 됩니다. 태국 경제는 이 충격으로 인해 막대한 외채와 기업 파산에 직면했고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태국 국민에게 깊은 경제적 상처를 남겼으며 이후 태국 정치 지형을 바꿀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탁신 친나왓 총리 집권과 정치 양극화 2001년-2006년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 2001년 정치 신인인 통신 재벌 출신의 탁신 친나왓이 등장합니다. 그는 경제적 고통을 겪던 농민과 도시, 빈민층을 대상으로 획기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워 압도적인 지지를 얻습니다. 탁신 총리는 30바트 의료보험과 마을기금, 조성 등 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펼쳤습니다. 그 결과 그는 태국 역사상 유례없는 인기를 누리며 재집권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 방식은 부패 논란과 권위주의적 행태를 낳았고 기득권층과 중산층은 그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독재자로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태국 사회는 탁신을 지지하는 레드 셔츠 농민, 서민 중심화 반대하는 옐로 셔츠 도시 중산층, 왕실 지지 세력 중심로 극명하게 나뉘는 정치적 양극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2006년 군부 쿠데타와 정치 혼란의 시작. 탁신 총리에 대한 찬반 갈등이 극에 달했던 2006년 태국은 또 한 번의 격변을 맞습니다. 탁신 총리가 뉴욕에서 UN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 체류 중이던 9월 19일 태국 군부가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합니다. 군부는 부패 척결과 정치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상은 탁신 세력을 축출하고 그가 추진하던 개혁을 막으려는 기득권층의 의도가 컸습니다. 이 쿠데타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가 군부에 의해 강제로 물러나는 사건으로 이후 태국 정치에 군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고착화시킵니다. 이 시점부터 태국의 정치는 선거를 통한 문민정부와 쿠데타를 통한 군부, 정권이 번갈아 집권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레드셔츠의 대규모 시위 및 유혈 진압 2010년 군부 쿠데타 이후 탁신 지지 세력인 레드셔츠는 민주주의 회복과 탁신의 복귀를 요구하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 절정은 2010년에 일어났습니다. 레드셔츠 시위대는 방콕 도심을 점거하고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시 집권한 민주당 정부는 군 병력을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하는 강경책을 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 병력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발생했고 총격과 폭력 사태로 인해 1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는 끔찍한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태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폭력의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레드셔츠 지지자들에게는 깊은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잉락 친나왓 총리 집권과 실각 2011년-2014년 유혈 사태의 아픔을 뒤로하고 2011년 탁신 친나왓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이 이끄는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다시 한번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는 탁신 세력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잉락 총리는 오빠의 정책을 계승하며 안정적인 통치를 이어가려 했지만 결국 탁신 전 총리의 사면을 추진하려던 시도가 결정적인 화근이 되었습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 옐로 셔츠 계열가 방콕을 뒤덮었고 전국은 다시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2014년 5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잉락 총리는 권한 남용을 이유로 총리직에서 축출되었고 곧이어 또 다른 군부 쿠데타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2014년 군부 쿠데타 프라윳 찬오차 집권. 잉락 총리 실각 직후인 2014년 5월 22일 육군 사령관이던 프라윳 찬오차가 무혈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합니다. 프라윳 사령관은 국가 평화 유지를 위한 국가 평화 질서 회의를 수립하고 스스로 총리 자리에 올라섭니다. 이 쿠데타는 2006년 쿠데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태국에 5년 가까이 이어진 군부 독재 체제를 가져왔습니다. 군정은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탁신 세력의 재집권을 막기 위한 헌법 개정 등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며 태국 사회의 민주주의 후퇴를 심화시켰습니다. 프라윳은 이후 선거를 통해 총리직을 연임하며 장기간 집권하게 됩니다. 푸미폰 국왕 서거 2016년. 태국 현대사에 있어 가장 상징적이고 중대한 변화 중 하나는 2016년 10월에 발생합니다. 태국 국민의 아버지이자 70년간 재위하며 태국 사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던 푸미폰 아두냐뎃 국왕라마 9세의 향년 88세로 서거한 것입니다. 푸미폰 국왕은 격동의 태국 정치사 속에서 군부와 문민, 정부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국민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의 서거는 태국 사회 전체에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안겨주었고 장기간의 애도 기간이 선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서거는 태국 왕실의 권위와 역할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마하 와치랄롱권 국왕 즉위 및 왕실 개혁 2016년 이후. 푸미폰 국왕의 서거 이후 그의 아들인 마하 와치랄롱권이 라마 10세로 즉위합니다. 새로운 국왕의 즉위와 함께 태국 왕실은 정치적, 재정적 권한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일련의 개혁 조치들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왕 개인의 권한 강화와 왕실 재산의 국왕, 개인 소유화 등은 태국 사회 내에서 왕실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왕실을 비판하는 것이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으로 큰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왕실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태국 어린이집 총기 난사 사건 2022년 10월 6일 태국 북동부 농부 아람푸주의 작은 어린이집에서 끔찍한 대규모 참사가 발생합니다. 전직 경찰관이 어린이집에 난입하여 총기와 칼을 휘둘러 어린이 22명을 포함해 최소 38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단일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마약 중독과 해고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던 범인의 묻지마식 범죄로 추정되며 태국 사회 전체에 깊은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라는 점에서 태국 국민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태국 내 총기 관리의 허점과 약물 중독 문제 등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민주화 요구 시위 학생 운동 2020년.
군부 정권의 장기 집권과 왕실의 변화에 대한 불만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폭발했습니다. 2020년 이후 태국에서는 젊은 층과 학생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민주화 요구 시위가 다시금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단순히 군부의 영향력 청산과 헌법 개정을 넘어 태국 사회에서 가장 금기시되어 왔던 영역인 왕실 개혁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왕실 재산의 투명성 확보, 국왕의 정치, 개입 중단 등 파격적인 요구를 외치는 젊은 시위대는 태국 사회에 새로운 정치적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학생운동은 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태국 사회의 변화를 향한 강력한 목소리가 되고 있습니다.